까꿍 까까꿍 안녕하세요. 모세 문세 큰테리 세무사 문재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의 계산 구조, 프리랜서에 대한 계산 구조, 그 다음에 직장인을 다니시는 분의 투잡을 뛰시는 분의 계산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이익, 가산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프리랜서가 계약 용역 1,000만 원을 회사와 계약을 하고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제 회사는 프리랜서에게 1,000만 원을 주겠죠. 그리고 이제 받은 1,000만 원을 가지고 프리랜서인 우리 사업자는 3%와 그의 10%인 0.3%를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프리랜서의 소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와 그에 해당되는 10%인 0.3%를 더해서 3.3%를 떼서 국가에 납부하세요 라는 규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리랜서는 원래는 1,000만 원을 받고 3%와 0.3%에 해당되는 33만 원을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하진 않죠. 왜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모든 계약이 끝나는 동시에 돈을 받고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국세청에 달려가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도 이제 힘들 거고 프리랜서 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도 힘들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회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33만 원을 떼고 967만 원을 프리랜서 분에게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은 프리랜서인 우리 사업자인 분은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서 33만 원을 국가에 납부하나, 회사에서 33만 원을 떼고 저에게 입금을 하나, 제 주머니에는 967만 원이 남아 있는 거죠. 회사가 33만 원을 떼고 프리랜서에게 주고요. 그 갖고 있는 이 33만 원을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가에 납부하면 국가 입장에서는 33만 원의 세금이 프리랜서한테 들어오든 회사에 들어오든 어쨌든 33만 원 들어왔고요. 1,000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는 정보가 회사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모양새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로 회사를 원천징수 의무자, 프리랜서를 소득자 또는 납세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33만 원은 누구의 세금일까요? 회사? 프리랜서? 네, 바로 프리랜서의 세금이죠. 이 33만 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잠깐 보관했다가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의 세금은 아니에요. 이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제도에 따라서 아마 이제 프리랜서를 뛰시는 분들은 매번 이렇게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받을 때마다 3.3%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가에 납부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약, 이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원천 징수가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이 모든 이 계약에 대해서 전체 프리랜서 소득은 얼마고 그동안 떼인 금액 3.3%에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여서 요거를 합산해서 신고하는 거를 종합소득 신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천징수 제도가 왜 필요하지? 그럼 원천징수 제도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제도의 의무사항을 납세자,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에게 다 지운다고 한다면 프리랜서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약이 있을 때마다 국가에 달려가서 내가 1,0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세금도 이렇게 납부하겠습니다라는 걸 매번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국세청도 힘들고 납세자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회사한테 그 의무를 지운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는 그냥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주면 되고 회사는 이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이 거래에 대해서 수입이 얼마고 그에 따른 3.3% 세금도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띵! 지금까지 이 제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왜 또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소득세는 1년간에 대해서 누진세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용역 계약이 딱 한 건만 있고 3.3%,
3%는 국세고 0.3%는 지방세인데 3%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는데 5월 달에 정산을 해도 3%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추가 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을 건 없거든요. 근데 이런 계약이 뭐 1년 내내 여러 건이 있어서 뭐 만약에 1억이 됐다. 1억이 되면 또 세율 구간이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억을 받았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10건이다 하면 매번 3%씩 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1억에 3%니까 나는 아마 300만 원을 납부를 했겠죠. 그 상태에서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는 이걸 다시 계산을 해요.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00만 원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0만 원을 더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산을 다시 해봤더니 실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기존에 300만 원 납부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돌려받을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환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거는 원천 징수 제도를 통해서 미리 일률적으로 납부한 금액을 가지고 확정 정산한다라고 보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각종 공제제도나 감면제도 또는 각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잘 챙기냐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추가 납부하실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띵! 이번에는 요새 투잡을 많이 뛰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프리랜서 뭐 사업소득을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월 근로를 제공하면 급여를 받잖아요. 이 급여를 받을 때도 세금을 떼게 되었습니다. 이 세금을 떼는 비율이 프리랜서는 3%와 국세 3%와 지방세 0.3%라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이게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간이세액표라는 표에 따라서 내가 급여가 얼마일 때, 부양가족이 몇 명일 때 어떻게 떼라라는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급여가 100만 원인데 부양가족이 한 명이면 얼마를 떼라. 뭐 이런 표에 따라서 떼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구조는 아까 프리랜서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서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세금을 떼고요. 이 뗀 금액을 가지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이 얼마고 현재 또 세금도 납부를 하고 이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A라는 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고 해당되는 세금도 들어왔기 때문에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데요. 그럼 1년간 12개월 동안 뗀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월달 또는 3월달에 직장인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프리랜서는 5월달에 하잖아요. 근데 직장인들은 2월이나 3월달에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까 프리랜서의 정산과 비슷한 개념으로 2월, 3월에 연말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원래 납부된 금액보다 더 많이 내야 된다 하면은 추가 납부고요. 1년간 내가 뗀 금액보다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적다 그러면 이제 환급이거든요. 구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월, 3월에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래는 근로소득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종합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 이런 분들은 5월 달에 연말 정산된 걸 가지고 또 한 번 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게 5월 달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투잡을 뛰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로소득하고 프리랜서 소득.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산을 해서 근로소득은 2월 달에 또는 3월 달에 사업소득은 5월 달에 근로소득과 함께 다시 한번 정산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큰 그림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띵! 마지막으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이익 중 가장 큰 게 사실 가산세거든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무신고, 신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가 있는데요. 이걸 복식부기 의무자와 아닌 사람으로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무신고는 20%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정하게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 그렇게 판정이 되면 40%, 어마어마한 세금이죠. 즉 부정 무신고의 경우에는 40%의 세금을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여기에다가 수익금액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액의 뭐 0.07%라든지 부정한 무신고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수익금액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0.14%를 신고해서 둘 중 큰 금액을 내게 돼 있거든요. 어쨌든
신고하지 않으면 이렇게 큰 가산세가 있다. 그래서 꼭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절세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고를 하여도 가산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이만큼을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소해서 신고했다고 보거든요. 이 과소 신고된 상황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나오는데요. 일반 과소 신고에 대해서는 과소 신고 납부세액의 10% 정도, 혹시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해서 신고했다? 그러면 40%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신고는 한 거지만 납부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납부가 안 된 거에 대한 가산세도 있습니다. 이걸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납부도 안 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래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하루당 10,000분의 2.5, 지금 개정해서 10,000분의 2.2 이런 하루에 붙는 세금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납부도 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세금이 동시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같이 붙기 때문에 꽤 큰 가산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고 띵! 오늘 이 시간에는 프리랜서 사업자의 계산 구조, 그 다음에 투잡을 뛰시는 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5월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세무사TV와 와니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꼭 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고고 띵!